대한애국당 대변인 진순정입니다. 2018년 12월 5일 제94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내용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인륜 범죄 집단 김정은 환영단체 그 배후를 밝혀라. 종북 성향 단체들이 대한민국에서 연일 김정은의 가짜 위장 평화 공세에 홍보 들러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모두 7개의 김정은 환영단체가 출범했는데 지난 월요일에는 대한애국당 당사 앞에서 백두수호대라는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꼴불견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거나 북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테러하겠다는 식의 협박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 중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이들 단체의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선 거짓 촛불 세력들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주축을 이루어 운동권 세력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과거와 달리 위장 퍼포먼스를 그럴싸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백두칭송위원회와 백두수호대와 같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국민을 선동하는 배경에 주목합니다. 지금 문재인 씨 정권의 청와대는 사실상 임종석을 비롯한 운동권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8일 월간 조선 기사를 보면 청와대 비서실 소속 비서관 31명 중 정대협 등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 19명, 61%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좌파 운동권 세력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이고 이들의 배우들이 어느 공공기관에 숨어 들어갔는지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사회가 좌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섬뜩하고 놀라운 것은 백두수호대의 발언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0일경 결성 당시 백두수호대는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이들을 제압하고 분단 적폐 세력을 쓸어내겠다는 등 문재인 씨 정권에서 할 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종북이고 친북임을 주저하지 않고 숨기지 않으며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친북 세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종의 선전술인 것입니다. 이에 화답하듯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은 4일 이상규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의 환영식을 구성하여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7조 위반임에도 문재인 씨 정권의 경찰과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 조항에 따르면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자를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형된 촛불 잔존 세력, 숨어있던 친북 좌파 세력이 총걸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다시는 반대한민국적 준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짓 촛불 잔존 세력이 완전히 없어져 친북 주사파 정권이 발붙이지 못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한애국당의 애국 3법 국회 제출하다. 대한애국당이 태극기 국민의 염원을 담아 애국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첫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이며 업적인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살려 지구촌 농촌 발전과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되는 새마을운동 사업의 성공 모델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본격적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새마을운동 사업 확대와
새로운 사업 발굴에 착수할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문재인 시 정권 들어 침묵으로 일관하는 북한 인권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자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역사적인 날인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대한애국당은 1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 셋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과정에서부터 시작한 여성 인권 침해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성인권 담당 소위가 없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에서 자행된 수많은 인권 침해, 가짜 뉴스, 거짓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인권 탄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애국당은 5.18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를 5.18 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의 심사 및 결정에 있어서 다른 보훈 법률들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현재 5.18 민주유공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향후에는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5.18 민주유공자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매년 5.18 민주유공자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지원 현황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 홍보팀에서는 이와 관련한 홍보자료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애국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대한애국당의 애국 3법에 더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법률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애국당은 앞으로도 수권정당, 정책정당의 면모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정책 개발뿐 아니라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한애국당은 10대 공약,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 공약에 대한 홍보와 실천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촛불에 기생했던 촛불 보수 세력 반드시 심판한다. 대한민국 보수의 배신자이며 촛불 기생 세력의 좌장격인 김무성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당 차원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한심함을 넘어 그들의 철면피 같은 행위에 가련해지기까지 합니다. 김무성을 비롯한 촛불 기생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과정에서 촛불에 편든 사람이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자당의 대통령 탄핵을 지휘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험담과 악의에 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분께서 보셨겠지만 지난주 고성국TV에 나온 김세현 의원의 발언을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1, 2심 재판에서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촛불 보수는 보수의 탈을 쓴 좌파이고 배신자에 불과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보수를 언급해도
거짓이고 위선이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무성과 김세연, 권성동 의원 등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애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촛불 보수답게 촛불에 충실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번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보수파를 배신한 탄핵 실적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된 날이 12월 9일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정세균 의장에게 반대 토론 발언을 신청했으나 이렇게 신청한 발언은 의장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탄핵 소추 전 마지막 의총에서 조원진 대표는 좌파들에게 정권을 넘기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탄핵 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이 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 바가 있습니다. 2년 만에 그 진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거짓, 선동, 비겁함이 다 밝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굴종을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615일째 옥중투쟁 중이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거짓의 주동자들이 한마디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석고대죄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데일리베스트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78%가 탄핵 주동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보수 우파 국민들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씨 정권에 암울해지는 대한민국 경제와 서민, 김미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태극기 집회는 사상 최대의 20만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각종 블로그와 SNS에서 태극기 집회의 규모를 보고 놀라는 국민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제 만나면 태극기 집회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무시하던 국민들도 태극기 세력의 엄청난 실체를 접하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많은 분들이 대한애국당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입당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며 이것을 이영자 현상이라고 분석했는데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김미화 현상입니다. 김미화 현상이 무엇인고 하니 김미화, 김샜다, 미치겠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라고 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지지율이 37.8%로 두 달 전 60%에서 22.2%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올해 안에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캠코더 낙하산 인사 등을 보면서 청년들이 울분을 쏟아내고 있고 이재명이 바람과 같이 문재인 씨의 아들 채용비리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조국과 임종석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해찬이라는 여당 대표의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폄하였습니다. 이것이 야당의 정치 공세인지 대한애국당의 공세인지 그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입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문재인 씨 정권의 그 오만과 독선은 끝이 멀지 않았으며 지금이라도 조국과 임종석을 경질하지 않으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 5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